오랜만에 쿠팡 플레이에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봤어요. 아들이 보자고 한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보게 됐네요. 어떠셨나요? 저도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서 봐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큰 감동적이다, 물론 맨 끝에 부분에 살짝 그런 게 있었긴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은 플롯? 그것의 연속? 그게 계속 이제 한 2시간짜리 애니메이션인데 거의 같은 플롯이 한 대여섯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포맷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잘 됐다고 그러는 건가? 그림이 잘 돼서 그렇다는 건가? 하기야 소재는 좀 참신한 소재 같은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런 소재들이 참 많잖아요. 뭐 정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나오고.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상력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괴기스러운 생각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괴기스러운 생각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재주예요. 와, 어떻게 그런 예전에 애니메이션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그 낯선 괴물 같은 캐릭터를 갖다가 굉장히 정감 있게 그리는. 이야, 이게 재주가 진짜 특출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 섬 자체가 환태평양 조선대 그 라인에 진짜 완벽하게 겹쳐져 있는 땅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살면 안 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대로 살면서 얼마나 이게 공포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일본의 그 이념을 세운 유명한 스승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님. 그분이 그분이 세운 이념이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저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나 사무라이 정신이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기 이렇게 호전적이고 강력한 침략주의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렇게 뼛속 깊이 들어있나. 사실 그게 이념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걸 주창한 유명한 스승님이 계셨다고 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수제자들이 본격적인 제국주의를 넓혔고 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 나라의 이념을 세우는 게 남의 걸 뺏어서 우리를 힘을 기르자. 근데 이거를 스즈메 문단속을 보면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불안정한 땅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든 이 섬 말고 안전한 대륙으로 옮겨가야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곳곳에 신에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사상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본 분들은 이제 소음인 체질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로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목숨으로 값을 치를 정도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그런 체질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보다 힘이 센 어떤 부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시메 문단 속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들어보면 신에게 간곡히 청을 하더라고요. 진진이 일어나지 않게. 주술로서 신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 신 때문이다. 이런 식의 주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즈메 문단 속은. 그래서 신을 다스릴 만한 그 어떤 힘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대대로 가업을 이어서 비밀스러운 어떤 한 집안이 지진을 막으면서 비밀리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가설이 저는 사실 좀 눈물이 좀 났어요. 가엾다. 일본 국민들 자체가 참 가엾다. 그러면 일본은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땅에 자리를 잡은 국가가 된 걸까? 이 일본 사람들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항상 아픔을 간직하고 지금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거에 대한 아픔이 있을 거고,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신의 꼭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뭘까? 너무 짠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항하는 그 시민들은 중고생, 그러니까 청년들이에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보통 뭐 외국 영화나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대처하는 거는 아이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수해서. 뭐 첨단 과학도 아니고 어른들의 지식도 아니고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순수함의 가치를 크게 매기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순수함을 누르고 억누르려고 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리고 원자폭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로 유일하게 폭탄을 터뜨려서 피해를 본 국가가 일본이라는 점도, 그리고 지금도 원자력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풀어야 할 숙제가 뭘까? 물론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일본 경제가 다시 예전에 버블 경제처럼 또 성황리에 되고 있고, 일본은 국가적으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는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강도 높은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참 일본 입장에서는 자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꿈꾸게 할지,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다른 민족과는 좀 달리.
저걸 보면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애니메이션을 왜 만들었을까요? 답도 없는 이런.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만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으로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게 그거니까. 자신의 연구, 민족적인 연구. 그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같은 영화 만드는 거 보면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거가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자연재해를 잠재우거나 결론적으로 주제로 내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 거국적이고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사랑이에요. 그걸로 자연재해가 끝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 근데 그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깨졌어요. 마음속에서 감동이. 물론 가장 작은 게 가장 소중한 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기는 한데, 이 감독님이나 이 스토리에서 그 일본 국민이나 세계 사람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메시지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메시지를 찾는다? 글쎄 잘 모르겠네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가 찾는 거? 아니면 무슨 가족?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모가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의식도 좀 던져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대자연적인 재해, 지진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희생을 해서 그거를 막고 일본 전체가 살 수 있는.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가미가제 특공대.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한 명 희생을 해가지고 모두를 살리자. 그게 이제 진짜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정신이나 그런 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스즈메 문단 속에도 그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그걸 막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신들이 도와주죠. 정령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희생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구해내요. 그렇죠. 희생한 값을 되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 또 저는 그렇게 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스즈메의 문단속을 봤을 때는 단순히 작품성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뭐 그다지. 그래서 이걸 본 일본 사람들은 울면서 봤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야 그 경우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노린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아니면은 한을 좀 풀어주는, 우리가 알아주고 있다, 약간 그런 살풀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그럴 살짝 들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서로에게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뭉쳐야지만 이런 거를 해낼 수 있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온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람들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 나아나는, 희생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자. 약간 이런 계몽?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좀 교훈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 자체적으로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이 이거를 해결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말한 거는 남녀간의 어린 아이들의 풋사랑, 대부분이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풋사랑. 그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거를 막아내는, 거대한 일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 때문에 재난이 막아진다. 다 이런 모티브인 것 같아요. 이제 스즈메 문단속은 뭐 그렇다 치고, 다른 일본 이제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게 잔잔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데 특별히 영화적으로 보면 클라이막스나 그런 것들이 없는. 뭐 카모메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고레에다 감독인가 그분이 하시는 그 영화도 그렇고, 뭔가가 그냥 쭉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보게 되는, 이게 참 대단한 힘이에요. 꼭 어떤 엄청난 뭔가가 나와야 사람들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지루하지 않고 그냥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까지 다 보고 나서도 뭔가 여운이 조금 남는 그런 영화가 실은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 일본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어떻게 보면 밋밋한데 그 밋밋함 속에서 메시지가 전달해주는 어떤 울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왜 그럴까요, 일본 영화는? 그러게요. 그게 어떤 트렌드 비슷한 트렌드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 영화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술 영화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술 영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영화들은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많이 봐. 그리고 우리가 봐도, 뭐 일본 사람들이 보나 우리나라 사람이 보나 뭐 외국 사람들이 봐도 그래, 맞아,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친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자기 식대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의도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영화 끝까지 다 보게 돼. 그리고 나서 잘 봤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들. 그냥 뭐 현란하게 날아다니고 뭐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영화들은 볼 때는 그렇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뭔가 모르게 허전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꽉 채워지지가 않고. 근데 일본 영화들은 뭔가가 허전하기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스멀스멀 차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화의 목적이 늘 이렇게 자연재해에, 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자연재해에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막 강력한 거를 하면 불안함과 사회적인 그런 거 조장이 되니까 일부러 잔잔하고 편안하고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러시고 그런 건가요?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일본 사회가 그런 걸로 불안하니까 영화에서는 좀 편하게 하자, 뭐 이런 건가 진짜?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가까인 사람끼리. 왜냐면 이런 재해가 나면 가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을 때 잘하고 뭐
그게 물론 그게 딴 나라들보다 조금 더 강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들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 사회에 뭐 정치 뭐 경제에 막 깊은 내막을 파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대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국민들을 위해서. 그 불안한 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의 한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그렇게 좋잖아. 그래도 일본 영화가 끌리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불안함을 느끼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떤 일본 영화를 보면 차분해지잖아요. 깨끗해지고 뭔가 맑아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 물론 이거를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화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탁한 느낌이 좀 많죠. 비리를 파헤치고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야 또 흥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륙과 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윙? 그래 영국은 영국은 화산지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고립돼서 안전한 성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에 있는 느낌이 들고 대륙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거예요. 일상이 그냥 지루하고 평범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극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자극이 너무 많아. 자극이 너무 예상치도 못한 자극이 아이고 참 그러네요. 근데 일본을 제가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 업무상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좀 시골이었는데 남쪽 지방. 근데 되게 평화롭고 집에 아니 진짜 거리가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개, 고양이 이런 게 없어. 심지어 새들도 없어. 만화에 보면 많이 돌아다니던데 새들 많이 날아다니고 근데 제가 간 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야 깨끗해서 이거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이 안 사는 마을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어떤 풍경이냐면 명절에 그 나른한 어떤 그런 풍경? 그런 풍경 같았어요 실은. 어떤 풍경을 봤을 때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랑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야, 일본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꽤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신기하네.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차분해지고 맑아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이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돌려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일부러 막는 것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싫으니까 나도 남에게 민폐를 안 주려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못 보고 그냥 대하듯이 대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뭐 다른 손님 대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손님 대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막 과하게 뭐 이렇게 딱 깎듯이 막 이러진 않았어요. 하긴 저희 고독한 갔을 미식가 보면은 식당도 우리 식당이랑 별 차이 없더라고요. 오바스러운 사장님도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러네. 땅이 넓어가지고 인구 밀도가
이렇게 널널한 편인가? 모르죠. 어떻게 보면 스즈메의 주인공들도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사무라이 정신이 희생 정신인가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그 우리나라도 성주를 뭐 위해서? 충성심 같은 거는 뭐 다 있는데 사무라이 정신은 조금 뭐 할복인가 그냥? 아니 왜냐면 일반적인 여학생이고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 남학생인데 그렇게 목숨 걸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인다는 게 어른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런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부분이 애들 같지 않아서 우리는 만약에 어른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근데 말을 하면 상대편이 이해를 못할 상황이었구나. 그렇겠죠. 저는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